35세 이후에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어머니도 뭐 지원을 제대로 안 했고. 근데 그 포스터 그렇게 팔았는데 왜 시달렸는지 모르겠어요. 포스터가 비싸게 팔리지. 삭제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자기가 넣어. 술을 많이 술을 샀대요. 넣어. 네, 기적이니까. 계속 영화에도 그렇게 나와요. 자, 돈은 얼마든지 낼 테니까 이러고. 그냥 그 여자들한테도 좀 잘 주더라. 네. 선물도 잘 주고. 그냥 그냥 벽을 향해서 돌진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살아있던 것을 지금 순간에 그냥 살자. 그리고 내가 미래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돌진을 한 것 같은데 진짜 잘. 되게 이제 신기한 게요. 로트렉이 죽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림을 룩셈부르크에서 받아주게 됩니다. 뮤지엄 룩셈부르크에서. 엄마가 로트렉 그림을 많이 챙겼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시순서예요. 시작하고 얘 나서. 살아서나 잘하지 왜 그림을 그렇게 챙겼어. 아들한테나 잘하지. 그러니까 이게 일이 이렇게 됐어요. 아들이 죽어간다 얘기를 네. 집에다가 연락이 됐고 네. 어머니 아버지가 동시에 왔대요. 그런데 아버지는 임종하는 아들, 자기 아들 죽는 거에 그다지 뭐 슬프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아니 뭐 어떻게 보면은 죽을 놈이 네, 죽었다. 죽을 그런 거고 그때 로트렉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의 작품들은 아버지가 직접 다 태웠대요. 참 희한한 거죠. 자기 자식이 이런 거나 그리고 앉았고 창녀들이랑 어울리고 있는 거는 이제는 끝을 내야겠다 이런 느낌이 아, 그림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었구나. 네. 그런데 그 엄마는 그때도 별다르게 뭔가 액션을 하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둘이 또 이혼 별거 별거 상태였어요. 정말 오랫동안 별거였었어요. 로트렉 때문이었었다고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 엄마가 많이 서포트 해줘야지. 또 그렇죠. 귀족 가문이면 자기도 재산이 있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한의 품위만.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로트렉의 그림이 다른 화가들보다 비교적 일찍 룩셈부르크 뮤지엄에서 인수가 돼요. 이게 무슨 그게 뜻이냐면요. 오르세 가기 전 단계잖아. 그 당시에는 오르스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요. 루브르그 컬렉션으로 하기 전 단계니까요. 네. 이건 국가 공인예술가가 됐다는 거거든요. 아 제일 뭐 이렇게 살아생전에 루브르에 그린 게 그린 작가가 로트렉이란 말이 있대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로트렉이 죽고 나서 로트렉 굉장히 그림이 루브르에 네, 루브르에 들어가요. 루브르에도 있고 오르세에도 있고. 네. 근데 그게 로트렉 그림을 루브르가 이거 루브르 컬렉션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 단계 룩셈부르크에서 받아줬다는 것은 이 국가 공인 예술가가 됐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드문 경우죠. 그때서야 아버지가 인정했다 후문이 나오지만 아버지는 확실하지 않고 어머니는 확실히 뭔가를 보여줘요. 그래서 곳곳에 흩어져 있던 자기 아들의 그림들을 다 모으고요. 아 뭔가 낌새를 챘구나. 자기 아들이 사실은 뭔가 가문을 빌려줄 사람이라는 거. 자기 평생 한으로 아들 잘못 나눈 것 때문에 뭔가 욕을 수모를 다 당했는데 내가 벗어나겠다. 가문에 네. 빛을 내겠다. 그래서 그 작품을 다 모아서 기증을 하려고 눈치를 보니 그걸 받아줄 만한 예술관이 또 주변에 안 보이는 거예요. 파리는 여러 예술가들이 있는. 그래서 자기들의 본거지였었던 알비에다 자기 성을 하나 털어서 로트렉 뮤지엄을 만들어버려요. 엄마가. 어쨌든 로트렉 가문을 아는 거는 얘 때문에 알잖아 우리가. 그렇죠. 세계 우리가 그 가문을 그 아버지가 뭐 얼마나 멋진 한량이었는지 알게 못하는 가문을 거죠. 빛낸 건 로트렉이잖아. 네. 천조들보다도. 네, 그래서 알비까지 가시기는 조금 힘들어서 아 지금 그럼 로트렉 가문이 후손들이 이거 관리해요? 여기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로트렉 가문은 아직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먼 친척으로 아마 있을 거는 같아요.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로트렉 후손이라고 하고 하겠다. 당연히 그렇겠죠. 뭐 세계적인 예술가인데. 어쨌든 성도 있고 그렇죠. 예, 전반부에 드가나 아니면은 자기가 교류했었던 사람들과의 연관관계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연결 내지는 연결고리 내지는 영향을 줬었던 수잔 발라동이나 그 외에 거기에 뿌리 받고 살았던 피카소나 하는 몽마르트의 젊은 화가들한테 줬던 영향 그리고 이 사람이 개성적으로 사람들을 표현하고 좀 더 예술이 더 깊이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전달하는 수단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들은 로트렉한테 20세기 이 사람이 1901년도에 사망을 했지만 20세기의 예술이 갈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준 역할이 충분히 그 사람이 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 모네는 아버지가 그렇게 유명해도 기적이었다는 말은 안 했거든요. 네. 아 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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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그러면 기적 작가는 프랑스에서 공식적으로 기적 작가는 그 로트레밖에 없어요? 만에는 만에는 기적이란 말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고위 외교관은 됐었고 네. 가문이 좋다 내지는 그런 거 있었는데 기적은 1200년대부터의 귀족은 그러니까, 아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기적인 작가는 맞는 거 같아요. 음악가들한테서 가끔 그런 드가 붙던 네. 사람들이 나왔는데 네. 진짜 화가들 드비시가 기적이에요? 아니죠? 아 거기는 드뷔시입니다 이름이. 그냥 드비시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음악가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음악은 맨날 가서 밑에서 일을 했는 것 같아요. 로트레가 어쨌든 자기가 그런 유일한 예술가 기적이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뭐 은행가도 있고 북가도 있고 다 그래도 기적은 안 했다 그랬죠. 그래서 로트렉을 상징하는 어떤 그림들 중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건 역시 수잔 발라동을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 좋아요. 예. 이게 발라동이 이 그림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발라동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보기 참 좋은데 발라동의 특성은 그러니까 지가 보고 그 로트렉이 보고 싶은 대로 봤지 네. 이 여자의 특징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그림 속에 이런 정서를 그림으로 표현한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로트렉이 참 대단했다. 그렇죠. 로트렉의 마음이 여기 들어 있는 거지. 네. 그 발라동의 성격이 이 그림에 들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디테일이 가끔씩 진짜 기가 막힌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심플하게. 네. 선생님 심플하면서 다 나타내는 그림이 정말 대가 같아요. 예. 그래서 머리를 저렇게 묶어 있을 때 일을 하겠다,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저 팔이 어깨부터 이제 지쳐가지고 허리 펴고 있기도 힘들었었던 그 상황이나 손가락 이렇게 안쪽에 두 개 말려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힘을 지탱을 하고 있는 거나 이 사람의 피곤함 또 끊임없이 이어질 것 같은 시간 거기에서 겪는 인생의 어떤 슬픔 뭐 이런 거 외로움 이런 게 다 느껴져서 이건 정말 로트렉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그림이 미국에도 영향을 많이 줘가지고. 네. 이거는 영향을요 제가 생각하기에 영화나 네. 안 그러면 그 맞아요. 외에 이제 또 다른 사진 예술이나 이런 것에서 충분히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호퍼가 추구하는 그림. 맞아요. 호퍼 이전에 이런. 네네 맞아요. 호퍼가 그냥 툭 튀어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런 그림들을 아무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그 영향이 있는 거니까 로트렉은 혼자서 툭 튀어나온 것 같이 보이기는 해도 인간 우리들이 항상 가져야 되는 본연의 모습을 좀 잘 가지고 그러니까 잘 표현했던 그런 작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로트렉한테 고마운 건 우리가 사실 그 역사를 볼 때 그 시대 때 로트렉이 살았었던 시대 그 시대의 장소를 하면 우리가 제일 궁금한 데가 파리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시대 때 어디도 궁금하지가 않아 그다지. 근데 네. 그 모습을 참 많이 그려줘가지고 네네. 좀 고마운 작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저는 영화가 재미가 없어도 그 시대 때 파리가 나오는 영화는 다 골라서 보거든요. 예. 엄마 저렇게 재미없는 영화 왜 봐요 하는데 네. 내가 좋아하는 그림이 나오던 시대니까. 그렇죠. 네. 그 시대의 이게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들이 나타날 때까지 거기에 연관되는 많은 환경들을 보시는 거니까요. 아마 그런 방식으로 재미없는 영화를 보셨던 그 대가는 그림을 보실 때 맞아 저런 시대였었는데 하고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도 될 것 같아요. 그 공부를 유럽 쪽으로만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가 사실 책이 그쪽으로 많아서 그런지 그 한 1900 전쟁 1차 대전 전, 2차 대전 전 유럽은 모든 데에 우리가 다 관심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요즘에 뭐 체코 이런 데까지도 그 시대 때 사진이나 그림이나 이런 거는 다 보면 반가워요. 뒤에 아마 미술사의 영향도 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미술사가 어떻게 보면 누구들은 그러잖아요. 이제 어떤 기저에 있는 많은 현상들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이 종합적인 인문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안에서 저희들이 19세기에 20세기 초반에 인간들이 살아가던 그 어떤 어둡고도 일상적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그 사회 역사가 이렇게 조금 더 외연이 확장되고 있구나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있구나 하는 것도 동시에 있어서 그건 좀 다행이다 하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우리가 카메라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카메라가 그 사진으로 인해서
자료가 많지만 우리가 영화를 보면 시대물을 보면은 사실은 다 그 감독들, 미술 감독, 의상 감독들이 본 거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대물, 유럽이나 시대물을 보면은 그림이 저절로 다 생각이 나고 작가가 떠올라요. 네. 그게 그런 포인트로 보면은 옛날에 아무 생각 없이 봤던 영화도 또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네. 작가도 생각나고 그 의상이나 이런 게 다. 음. 그 사람들의 그 의상 디자이너나 그 감독들이 본 거는 그림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림이 더 재밌고. 저 엊그제는 제가 그 찰리 채플린 무성 영화 네. 키즈라는 걸 막 봤거든요. 네. 100년 됐다고 네, 지금 보니까 그 영화를 제가 한 우리나라 비디오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그 다 빌려서 봤는데 네. 안 보이는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게 근데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림의 힘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그림을 더 많이 아니까 그게 더 많이 보이고. 네. 네. 그렇죠. 찰리 채플린이 그렸다고 했는데 네. 그 우리가 영국이 아니고 느낌이 파리 뒷골목 같은 느낌이 나는 게 많더라고요. 그게 재밌는 게 네. 보여주고자 하는 네. 것들을 설명 없이 안에다 종합적으로 집어넣는 게 영상 영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미 보시는 연습을 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보여주려는 사람들의 의도까지 이제는 보이시는 그쵸, 거예요. 그쵸. 네, 네. 그런 거라고 항상 더 깊어지지 절대로 더 얕아지진 않거든요. 노력하고 접근하시려는 마음은. 네. 저도 그런 것 같고요. 그 처음에는 이렇게 그림을 보고 네. 그림을 많이 보면 영화가 보면 영상이 이렇게 하는데 네.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미술사를 하고 역사를 하다 보면 또 그림 그 영화의 스토리까지도 다 이렇게 얽혀지고 꿰매져 가지고 나만의 영화가 만들어져요. 내가 네. 갖고 있는 그림 지식이나 맞습니다. 어떤 역사 지식으로 인해서 그 감독이 만들어준 영화지만 내 가슴 속에 남는 거는 나만의 영화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맞아요. 그러려면 이제 백그라운드가 많아야지. 네. 마지막으로 로트렉에 대해서 이 사람 작품을 한 대다 볼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런 걸 하려면 그럼 어디를 가야 되느냐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모네 고흐 같은 사람은 사실은 어디에 딱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로트렉은 네. 조금 흩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사람 작품이 알비에 가셔도 거기 가기 되게 힘들거든요. 알비 이 사람 고향 있는 데까지 가는 거 힘들고 파리에서 오르세 들어가셨을 때 생각보다 적은데 하고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로트렉 그림 개인 소장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일본 또 미국 네. 이렇게 해외로 좀 네. 멀리 가 있는 그림들도 네. 있는데 네. 다행히 로트렉은 네. 특별전이 끊이지가 않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네. 작년에 우리나라에 네, 재작년인가 작년에 네. 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특별전을 노리시면 됩니다. 특히 일본 파리나 사람. 네. 아니면 미국 그러면은 뭐 런던이나 일본 이런 데서 특별전이 있다 하면 거기 한번 가볼까 해서 계획을 세우고 가보시게 되면은요 되게 이제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경험. 물론 지금은 조금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내가 어떤 예술 작품, 어떤 작가의 이야기를 만나고 이해하기 위해서 특별전으로 잠깐 동안 머물다 가는 그 자리에 일부러 자리를 갔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예술 작품이 상설로 미술관에 걸려서 어디에 있다 내가 그걸 보러 갈 거야 생각하는 것도 당연히 즐거우신 일이지만 이렇게 잠깐 동안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상설전. 네, 상설전이 아니라 여기 특별전 같은 것들도 계획을 하시면은 특별전. 예. 네. 정말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인상파 작가들은 끊이지 않게 있으니까. 네. 네. 동경 정도만 해줘도 쳐 볼만하죠. 그리고 언젠가는 미래에 한국도 작년에 왔는데 유화가 너무 안 왔어요. 그게 그리스에서 한 맞아요. 재단이 그리스, 소장하고 그리스, 있던 맞아요. 판화하고 크로키만 있었기 때문에 포스터도 가짜 프로 진짜 맞아요. 별로 안 왔어요. 그게 좀 아쉬웠었는데 그래도 좋다고 사람들이 좋으니까. 맞아요. 예. 우리나라 분들은 문화에 대한 갈증이 되게 있고 그리고 한국이 그 어떤 위상에 걸맞는 문화에 대한 발전이 이제 있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차츰 우리나라 서울 이런 데서도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진 양질의 전시회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로트렉 오늘 네. 즐거웠어요. 네. 로트렉은
색보다 선이에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해요. 색보다 선이에요. 네. 그리고 고독, 외로움. 네. 그런데 또 거리는 가까워. 그쵸. 네. 참 희한한 거. 교감. 네. 교감을 잘하는 작가. 맞습니다. 약자에 대한 교감이 익숙한 작가. 재밌었어요. 네. 오늘 예, 이 시간으로 마치기로 하고요. 네. 예,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톡톡 인문학의 죄송합니다. 우리 항상 끝에 맨날 여기 있죠. 눈을 감아요. 그 우리 이름 소개 안 하잖아. 네, 그렇죠. 다시 여기다 가자. 지금까지 톡톡 다시 톡톡 인문학이었습니다. 하고 끝나면 되죠. 지금까지? 안녕히 계세요. 예, 지금까지 톡톡 예. 인문학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자, 지금까지 톡톡 인문학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너무 재밌었어요.